현재 모나리자는 누브르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스몰 사이즈 그림인 주제에 관람 공간은 누브르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나리자를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루브르의 수많은 회화 작품들 속 하나로 눈에 띄지도 않게 걸려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넘어 모나리자는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잠시 후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투어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핵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박스 투어 일정 안내입니다. 루브르를 본격적으로 관람하기 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론관에서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을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까지 차례대로 회화 작품들을 감상하겠습니다. 성문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와 예술인의 다리를 건너 세느강을 따라 오르세 미술관까지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지식 투어 가이드 박스 투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 파리에 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나 보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루브르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의 한국어 안내도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들어가셔서 드논관에서 회화 작품들을 보십니다. 모나리자도 이곳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드논관에서 실리관, 이렇게 리슐리 외관으로 관람 동선을 짜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 가이드북인데요. 이건 유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품 설명들이 다 나와 있는 책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찝어놨는데요. 좀 보시면 루이 14세의 초상화 워낙 유명하게 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본 투어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눈에 담아 두시고요. 이거는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입니다. 이 대관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본 투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인체 비율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 척추뼈가 2개 더 있다, 뭐 외설적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참 재밌는 그림이죠. 이것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분이 여신이 아닙니다. 일반 분이시고요.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일반 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화 작품들이 정말 많죠. 말이 필요 없죠.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원래 유명한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관련된 이야기 제가 본투어에서 재밌게 설명해 드리기로 했고요. 세례 요한,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 조명의 구도를 어떻게 이렇게 짰는지 정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네, 회화 작품을 좀 보시고 루브르 박물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느강을 끼고 있는데요. 예술의 다리를 건너셔서 쭉 가서 오르세 미술관까지 이렇게 워킹 투어하는 동선입니다. 계단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입니다. 그리스의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된 석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초 발굴 시 이렇게 덩어리진 모습은 아니었고요. 파편 형태로 발견해 복원한 모습이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머리도 없고 팔도 없는 상태이지만 손에 나팔된 형태로 승리의 여신 니케를 표현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이 드논관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프랑스인들의 복원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니케상을 복원해내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복원의 완성품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복원 이후에도 파편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시 복원하려고 사용하지는 않고 때마다 특별전을 열어 이후에 발견된 파편들을 전시합니다. 현재 니케상이 전시된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2개 남은 손파편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손의 발견으로 나팔된 니케라 추정하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니케의 양쪽 날개를 보실까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 날개는 복원하면서 만들어진 날개이고요. 오른쪽 날개는 발굴된 날개입니다. 오른쪽 날개에 비해 왼쪽 날개의 섬세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섬세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니케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왼쪽 날개를 복원사들이 만들어 복원했다고 하네요. 이 날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제가 2012년에 니케상을 찍은 사진은 누릿하게 나왔는데요.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은 뽀얀 피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척 작업을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드논관의 최고 인기 작품이자 루브르의 포스터 같은 작품인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이전의 루브르 최고 인기 작품은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인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나리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고
박스 투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할 만큼 최고 인기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도난 사건 때문인데요. 1911년 모나리자는 도난당하게 됩니다. 경비가 삼엄해진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20세기 초반 루브르의 경비는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어쨌거나 박물관의 명화가 도난당한 사건은 주목을 끄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한편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시절 신문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로 이용되었습니다.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이 없었을 만큼 지금의 휴대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통해 모나리자 도난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사진까지 게재되며 모나리자는 신문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모나리자는 어디에 갔으며 누가 훔쳤을까 하며 대중들의 관심은 모나리자로 모였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우리도 잘 아는 미술가인 피카소가 범인으로 지목된 적도 있는데 이를 통해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진범은 2년 만에 검거되었는데 드디어 모나리자도 2년 만에 누브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누브르로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나리자를 보려고 몰려들고 있으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상 최고의 마케팅의 산물이 모나리자가 되었네요. 아무튼 모나리자는 잘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는 인체 해부도를 그릴 만큼 사람의 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죠. 모나리자를 잘 보시면 선이 없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실제 우리 인체에 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를 그리는 회화에서는 선으로 묘사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다빈치는 스푸마토란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푸마토란 이탈리아어로 스모그, 즉 연기를 뜻합니다. 선으로 표현해왔던 경계 부분에 선을 그리는 대신 30번 이상의 덧칠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경계 부분이 연기처럼 날아가게 보이게 하여 선을 대신해 원근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나중에 제작된 이탈리아 편에서 다빈치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벌써 제가 기대될 만큼 그의 천재성을 빨리 설명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작품은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카톨릭 국가 군주가 즉위하려면 교황께서 창모해 주시는 크라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스케치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는 그림은 셀프로 왕관을 쓰는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그림은 교황청의 항의를 받았고 황후인 조제핀에게 크라운을 넘기는 그림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즉위식에 참석해 나폴레옹의 셀프 창모에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림 기록은 남기지 않고 싶으셨겠죠. 이 그림은 프랑스 근대 화가인 자클로이 다비드에 의해 그려졌는데요. 이 오묘한 상황을 절묘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교황청에서 오신 분들의 표정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나폴레옹 뒤에 앉은 교황의 허탈한 표정과 빨간 추기경모를 쓴 추기경의 오묘한 눈빛, 나폴레옹 오른편에 서 있는 교황청에서 나오신 분들의 분노 어린 표정들이 작품 감상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압도적 권위보다 주변인들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묘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리슐리 외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담은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게 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 했으나 우르나무 법전이 발견되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문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땅에 존재했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 만들어진 법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태생이 복잡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법이 존재하고 법을 다루는 직업의 수입이 좋다는 건 인간이 존재하는 한 법은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로 나와 바람을 좀 쐬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투어인지라 화면의 역동성도 떨어졌는데 설명에 집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술인의 다리를 건너고요. 오르세 미술관까지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 출구로 나오셔서 이렇게 예술가의 다리를 건너오셨습니다. 지금 양옆을 보시면 자물쇠가 다 없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을 확인하신다고 다시 파리 오셔서 확인하신다고 자물쇠를 걸어놓고 가시면 이렇게 잘려져 있을 겁니다. 자물쇠 무게 때문에 주기적으로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느강을 끼고 오르세 미술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비너스상, 실리관에 있는 비너스상을 보시고 오셨어야 됩니다.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기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무튼 얘는 밀로의 비너스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의 밀로 섬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돼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고 명명되어졌습니다. 사실 조각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흰색 대리석이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색깔이 입혀진 상태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흰색 대리석으로 기억이 되고 보여지고 있지만 원래는 색이 다 칠해져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무슨 일만 있었으면 신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뭐 전쟁이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흉년이 들거나, 그래서 형상화된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조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르세 미술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르세는 뭐 인상파의 양대 산맥, 만의 모네가 있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지금 오르세 미술관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오르세 미술관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뮤제 오르세. 이거 자세히 보시면 기차역 같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게 원래 기차역이었는데 폐역시키고 이거를 미술관으로 개조한 게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네 모네 말고도 고흐 친구 고갱도 있고요. 또 뭉크 아시나요? 뭐 절규, 그 그림 보시면 절규도 하나 띄워드릴까요? 예, 절규 보셨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없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이 뭉크 작품도 있고 로댕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 작품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낡아진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복원하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루브르에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투어리스트입니다.